안녕하십니까. 자, 공간도형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첫 고민을 했던 것은 공간도형에서 이렇게 평면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외부에 알파 외부에 점 P가 있을 때 알파로 수선의 발을 작동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수선의 발을 작동할 수 있는 모종의 방법이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결국 평면에서 수선을 내리는 거랑 올려 긋는 것을 작동할 수 있으니까 평면상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한 직선이 있고 외부 점이 있을 때 P에서 내려 긋는 수선이 작동하고 직선에서 위로 올려 긋는 작도가 기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내려 긋는 작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충분히 큰 이런 원을 그리고, 그렇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서 일단 같겠죠? 같을 거고. 그다음에 각의 이동우선은 작도를 할 수 있었죠. 예전에 한번 각의 이동우선 보게 되면 이렇게 긋고 길이가 같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고 컴파스로 긋고 이쪽에서 똑같이 같은 길이만큼 긋게 되면 이 길이가 두 칸, 이 길이가 두 칸, 뭐 이렇게 되니까 공통면이 이제 생김으로써 SSS 합동으로 대응각이 같다가 처리가 되니까 각을 이등분선 작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작도를 쳐주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끄주면 이와 같으니까 결국은 이 삼각형 두 개는 본질적으로 SAS 합동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응각이 같으니까 수직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내려 긋는 작도는요. 근데 올려 긋는 작도는 조금 다르죠. 생각해 보면 일단 원을 하나 이렇게 작도를 할 거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그러면 또 이제 충분히 큰 거 하나 긋고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같은 길이만큼 충분히 큰 거 끄면 이 길이가 두 칸, 또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두 칸. 그리고 이 두 점을 그냥 연결해주면 뭡니까? 세 칸.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SSS죠. 그래서 지금 내려 긋는 거랑 얘는 지금 올려 긋는 상황이죠. 올려 긋는 거랑 본질적으로 작도의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공간에서도 이렇게 이제 내려 긋는다고 생각을 할 때 구파스, 그러니까 이건 콤파스라면 구파스란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했다고요. 구로 이렇게 쫙 파가지고 마치 비슷하게 이제 작도가 돼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작도를 돌리려고 했는데, 구에서는 이게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컴파스를 몇 번이나 돌려도 구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평면으로 점을 작도 못 시키는갑다, 정사형을 쉽게 말하면 못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삼수선 정리에서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삼수선 정리를 한번 소개를 좀 드리면요. 삼수선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직선과 평면이 그럼 수직이다를 먼저 좀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직선과 알파가 수직하다를 기호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면 결국은 이제 평면이 있고 직선이 세울 때 이쪽 각도로는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 각도 보입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쪽은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평면상을 세워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L과 알파가 수직하다는 얘기는 알파상의 모든 직선하고, 수업을 많이 해서 목이 좀 잠겼네요. 알파상의 모든 직선하고 L이 전부 다 수직할 때, 그러니까 M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각각의 모든 M에 대해서 평면 알파상의 L이 이제 수직일 때 비로소 평면 알파랑 L이 수직이다로 정의를 이제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 10에 의하면 두 개만 이제 확인하면 충분하다로 정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삼각대 세우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알파랑 L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직선 M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직선과 L이 수직을 하고 있고 M과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알파상에서. M과 또 다른 직선 뭐 알파상에서 N이라 할까요? N이 있어가지고 L과 N이 이제 수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수직인 두 직선이 이렇게 두 개만 딱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 정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평면 알파 모든 직선과 L은 수직하다라고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마치 평면을 생성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삼각대가 한쪽만 90도가 되더라도 반대쪽에서 90도가 됨으로써 얘를 세워주는 형태니까 모든 직선에 대해서 이제 수직하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데 얘는 생략을 할게요. 아주 중요한 정리고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삼수선 정리란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삼수선 정리도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평면이 있고 외부에 점이 있을 때 작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수선 정리는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는 가정 자체가 평면하고 직선이 아까 전에 우리 정의해 봤던 거 있죠? 직선이 수직한다는 가정이 이제 필히 필요한 것이고 3번은 직선의 수직이 가정이 되는 거라서 이걸 토대로 결론을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을 이용할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작도를 한다는 것은 평면과 직선이 수직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삼수선 정리 3은 그 아이디어의 전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가정이 평면과 직선 이게 이제 서로 P점에서 내린 직선이 이렇게 수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정이고 어떤 알파상에서 직선 M이 있어가지고 P랑 M이 이렇게 수직을 하고 있다. 가정이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을 빨간색 쓰자면 뭐 1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직이다. 라는 빨간색 결론을 낼 수가 있고 혹은 2번은 색깔을 바꿔서 바닥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 P랑 M이라는 녀석이 수직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3번이 의미가 있거든요.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일단 알파상에서 직선 M이 하나 있고 이 외부 직선 뭐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 P점에서 M으로 일단 가정은 수직이에요. 가정은 검은 색깔. 그 다음에 요 직선에서 요 점으로 수직이고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색깔 요 부분이 그 평면과 수직이 아니고 요 평면 상에서 이게 수직이다. 이 세 가지 수직이 전부 다 가가가가 되면 가정이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하고 평면이 전체적으로 수직이다가 삼수선 정리거든요. 삼수선 정리의 3번이거든요. 그래서 작도를 외부점에서 이렇게 내릴 때 요 결론이 나도록 평면을 적절하게 순서대로 작도를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굿파스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굿콤파스를 그리지 않더라도 평면상으로 작도를 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작도 방법은 결국 삼수선 정리 11의 3과 제 평면 생성 방법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쓰는 건데요. 번호를 매겨보면서 같이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작도를 한번 해보죠. 순서대로. 일단 평면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내부에 점 P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죠. 자, 수선을 한번 작도해 볼 텐데 삼수선 정리 3을 쓰도록 일단은 알파상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직선 M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1번이라는 직선을 할게요. 얘를 1번이라는 직선을 알파상에서 이렇게 하나를 작도를 할게요. 순서도 이름도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알파랑 P가 만나지 않는 탓에 P가 알파에 없는 탓에 1번이랑 P로 어떤 평면을 생성할 수 있겠죠? 1번이라는 직선과 P라는 점으로 당연히 평면 생성할 수 있을 테니까 그 평면을 제가 삼각형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이 평면 상에서 P에서 1번 직선으로 작도는 가능하죠. 이렇게요. 그거는 방금 전에 했잖아요. 내려긋는 작도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으로 지금 평면상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작도선을 우리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알파상에서 수선을 올려 긋는 것도 작도 가능하죠. 이렇게 샹 올렸어요. 3번. 됐죠? 그럼 파란색 2번하고 파란색 3번 수선을 껐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파란색 2번과 파란색 3번은 명백하게 한 점을 지나지만 교차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기 때문에 2번이란 직선과 3번이란 빨간 직선으로 분명히 평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평면상에서 이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평면상에서 역시나 똑같이 이 외부점 P에서 3번으로 수선을 작도할 수 있을 거예요. 평면상에서의 수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순서대로 딱 따라가 보시면 삼수는 정리의 가정을 지금 다 만족해 버렸어요. 이 파란 색깔 가고 빨간 색깔도 가정이고 보라색 색깔도 가정이 되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초록 색깔로 쓰면 결론적으로 이 보라색 깔 직선과 알파는 전체적으로 수직이다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점 P에서 알파로 수선을 내리는 수선을 작도는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삼수 정리의 3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삼수정리 3은 사실상 어떤 의미로 이제 얘가 수직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 직선이 일단 이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것은 일단 한 직선하고 수직을 보장하고 있죠. 아까 정리 10을 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M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수직이라는 걸 보일 건데 이 M이라는 직선은 요 직선하고 수직이고 요 직선하고도 수직이라서 이 평면 전체랑 M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직선에 대해서 n가 수직이니까 당연 이 직선과 우리가 찾는 이 직선과 m은 수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직선은 한 개랑 얘가 수직이고 또 알파상에서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결국 그 두 개의 선으로 수직이니까 알파랑 이 초록 색깔 직선은 수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사실 삼순 3의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결론적으로 이 4번 보라 색깔과 알파는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면은 또 우리 주요 문제인 평행 평면에서의 직선의 통과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을 하고 있고 이 L이라는 직선이 알파랑 한 점에서 만납니다. L이 알파랑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다면 이 L은 남은 베타와 역시나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가 평행평면과 직선의 통과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알파, 베타가 지금 평면으로 평행하고 있고 L이 알파를 지금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당연히 B랑도 뚫리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 증명을 그냥 뭐 얼머무려도 안 되고 결론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제 엄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L과 저는 이제 증명을 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기루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L과 베타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왜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쭉 가면서 베타랑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다른 정리 1에서 외부점에서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요. 이 외부점에서 베타로 수선의 발을 작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수선을 정하기는 작도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수선을 이렇게 탁 내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 파란 색깔은 이 베타랑 수직인 것이고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한번 해봐요. 수선의 발을.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M이라고 한다면 이 M이라는 직선은 명백히 L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M이라는 것은 H를 품고 있지만 L이라는 것은 베타랑 평행인 탓에 H를 절대로 품을 수 없으니까 분명히 다른 직선이면서 P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L과 M으로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평면을 제가 감마라고 쓰고 이 감마를 위에 있었던 기존의 L과 M으로 생성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모양이 나오면서 갯마라는 평면이 다 생길 거예요. 결국은 평면 두 개를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평면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평면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쓰겠다라는 게 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타랑 감마는 H를 같이 공유하고 있죠. H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베타랑 감마랑 절대로 같은 직선이 아닙니다. 같은 평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교선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얘 교선을 우리가 이름하여 베타에 있으니까 B인 교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것은 결국 베타랑 갯마의 교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gam마랑 알파가 P점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또 알파랑 감마는 절대로 같은 평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또 교선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교선의 이름을 제가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A라는 것은 알파랑 갯마의
교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A랑 B는 전부 다 감마라는 평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파란 색깔인 집합으로 봐도 그렇죠. 베타 교집합 감마는 감마에 들어가고 알파 교집합 감마도 감마에 들어가니까 A랑 B는 전부 감마의 평면 안에 같이 있으면서 또 A하고 B는 반드시 평행입니다. 왜냐하면 알파하고 베타가 이미 평행해서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마라는 평면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끝이 났는데 우리가 아까 전처럼 이제 공준을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우리가 파란 색깔 삼각형으로 만든 이 감마라는 평면 안에서요. 제일 밑에 지금 빨간 색깔인 B라는 직선이 있었죠? B라는 것은 분명히 감마에 들어가니까 B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P점을 같이 공유하는 L이라는 직선 역시도 감마에 속합니다. 왜냐면 감마를 L로 생성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L이라는 녀석이 P를 이렇게 품으면서 L이라는 직선이 감마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라는 직선은 역시나 여기 봤다시피 감마에 들어가니까 A라는 직선이 또 P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상 따지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까요? 그냥?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평행하니까 당연 A하고 B는 동일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으니까 평행합니다. 또 B랑 L은 이미 기류법 과정에 의해서 베타랑 베타 평면과 L이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B랑 L은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동일 평면에 있으니까 어떻게 써요? 평행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개는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행선 오공준에 의하면 B를 지나면서 외부점 P를 지나는 평행선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B와 평행인 직선 하나밖에 없다는 오공준, 평행공준 때문에 이 직선 L이라는 것과 이 직선 A라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A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파에 풍기는 형태였거든요. 이 상황 보시는 거죠? 교선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L이라는 것이 알파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애초에 L이라는 것은 알파랑 오로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한 점 P에서 만난다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L이 알파에 포함된다는 것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평행평면의 통과성이 증명이 됩니다. 오공준을 사용해서요. 깔끔하죠. 그래서 일단은 요 이제 난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증명이 되게 이게 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증명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자랑은 아니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정리인 제 논문의 핵심인 세 평행선의 추이성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과 N이 직선으로서 평행하고 N과 M이 직선으로서 평행하면 L과 N이 평행하다 이거거든요. 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문제를 한번 써보죠. 물론 세직선 L과 M과 N은 전부 다 다른 상황이라고 하고요. 가정을 직선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자연스럽게 L과 N이 평행하다 이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죠. L과 M이 평행하고 다음 M과 N이 평행하면 L과 N이 평행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그렇다라고 얼머무리거나 얘를 뭐 증명하고 하지 않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을 써도 안 되고 얘는 이제 어떻게 또 처리하냐면 역시나 기류법을 쓸 건데 그럼 L과 N이 이제 평행하지 않다라고 한번 해보죠. 기류법으로. 그러면 직선의 두 위치 관계가 L과 N이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고 하면 일치하든지 근데 지금 이 가정이 전부 다 LMN이 전부 다 다르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꼬인 위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먼저 좀 볼까요? 만약에 L과 N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난 경우를 보면 일단 한번 그려보죠. L, M 평행하고 그 다음에 M과 N이 평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두 칸으로 그렸어요. 맞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L과 N이 기루법으로 평행하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돼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노릇이죠.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보십시오. 이 점 P라는 것은 분명히 M과 M 직선 M 위에 있진 않아요. 왜냐면 M과 N이 평행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이 M이라는 녀석과 점 P로 평면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정의에 따르면요. 제 정의에 따르면 이 P라는 것은 M 위에 절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이 평면을 제가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그냥 MP 평면이라 하죠. MP 평면이라 하면 일단 M하고 N이 또 평행인 탓에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M과 N으로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N이라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으니까 P라는 점은 분명 N에 속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MN으로 생성하나 MP로 생성하나 같은 평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L과 M으로 평면을 또 한 개짜리로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M과 L로 평면을 생성할 수 있을 텐데 또 P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L에 풍기고 있죠. 풍기고 있으니까 ML로 만들든 밑에 MP로 만들든 같은 평면이에요. MN, ML 전부 다 동일 평면에 있고 그럼 결국 이 평면 안에 지금 MNL이 다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또 오공준처럼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동일 평면 MN이 있고요. 여기에 제일 밑에 지금 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P가 있고 맞죠? 또 같은 이유인데 P를 지나는 L이라는 또 평행선이 있죠. L과 N은 가정에서 평행하다 했고 또 P를 지나는 N이라는 직선이 있죠. N 이렇게 N 그래서 이 직선이 이제 N이라고 하면 M과 N은 또 가정에서 평행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M에 평행한 P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두 개가 지금 생긴 건데 그럼 또 오공준 때문에 평행공준 때문에 N과 L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모순이죠. N과 L이 지금 다 다르다 했잖아요. 모두 다. 예, 모순이기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록법을 취해가지고 첫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인 경우는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데 꼬인위치일 때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리 3과 정리 4를 좀 사용할 텐데 정리 3과 정리 4를 한 번만 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앞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요. 뭐 마치 바람개비 같은 건데요. 이제 이런 알파라는 평면하고 L이 이제 평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L을 품는 이런 교선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평면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지금 빨간 색깔 밑에 교선이 생기죠. 그럼 이 검은 색깔과 이 밑에 있는 교선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든요. 마치 바람개비 같은 거죠. 바람개비. 여기 있는 M을 지나는 평면 알파가 뺑뺑뺑 돈다고 생각하고 이 베타라는 것은 L을 품게끔 쫙 이렇게 잘라보면은 결국 교선하고 원래 있었던 알파랑 평행했던 이놈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 다시 쉽게 말하면 평면 있고 L이 있고 이 두 개 평행하고 있는데 얘를 지나는 어떤 교선이든 어떤 놈이든 교선을 이렇게 알파랑 원래 있었던 교선을 만들어버리면 이 두 개가 평행할 수밖에 없다가 정리 3입니다.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정리 4는 L과 M이 이제 평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L이랑 알파라는 녀석이 L을 품고 있어요. 바람개비처럼 L이 알파를 품고 있고 M이란 것은 알파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 알파라는 평면하고 M과도 평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선에서 지금 평면과 직선의 평행으로 돌리는 방법인데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다 이거예요. 평행하다. 직선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L이고 검은 색깔이 M이거든요. 근데 이 알파라는 놈이 이제 L을 이렇게 풍기고 있고 이 흰색깔 평면은 검은 색깔을 절대로 품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이 흰색깔과 검은 색깔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를 이렇게 집합의 개념으로 보였고 요 두 개의 정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교과서 예제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증명하면서 이 두 개를 사용해서 결국 평행직선의 주의성을 또 똑같이 오공준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루법을 계속 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니까 좀만 힘내시고요. 꼬인 위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려볼게요. 일단 L이라는 직선하고 우리가 M이라는 직선이 일단 평행하고 있어요. 가정이. 표시를 한 칸 한 칸으로 이렇게. 그 다음 M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고 있습니다. 두 칸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L과 N이 이 꼬인 기호라고 제가 그냥 썼어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해보면 꼬인 위치 뜻이 L과 N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동일 평면에는 있지 않다거든요. 그래서 L상에 점 P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L상에 점 P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 P라는 녀석은 절대로 N에 속하진 않죠. 맞습니까? 꼬인 위치라서 그렇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N과 P로 일단 평면을 한번 생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NP로 평면을 생성한 녀석을 우리가 감마라고 하고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은 절대로 감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L과 N은 꼬인 위치라는 것은 동일 평면에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P랑 N으로 생성한 녀석의 L이라는 직선은 꼬인 위치라서 절대로 이 평면 감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두 개의 또 평행선이 있으니까 가정에서 M과 L로 또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제가 알파라고 하고 이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알파라고 하고 이 알파를 M과 L로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리 4번에 의하면 평면 알파랑 이 N은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 4번에 의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순간 알파랑 평면 알파랑 외부에 있는 직선 N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정리 4번이다. 정리 4번이 뭐였냐? 알파상에서 M과 N이 평행하고 M이 품고 있는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 알파라는 녀석은 N을 품고 있지 않을 때 이 알파는 N과 전체적으로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기억하실까요? 알파라는 것은 절대로 N을 품을 수는 없죠. 맞습니까? N이라는 게 알파에 속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랑 N은 일단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의 공통점을 지금 P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지금 알파랑 감마가 어떤 공통점 P를 갖고 있으니까 알파랑 감마의 교선이 이렇게 생길 텐데 교선을 우리가 S라고 한다면 이 파란 색깔 S가 이렇게 쫙 생기는 것이죠. 교선 S는요 당연히 N과 평행하게 됩니다. 교선 S는 당연히 N과 평행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리 3번이거든요. 기억할까요? 정리 3번은 어, 그 알파 지금 이제 정리 4번에서 알파랑 n이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평면 알파랑 n이 평행하고 그러면 이제 n을 품는 교선을 이게 평면을 만들어 버리면 교선과 원래 있었던 n은 평행하다라는 거였거든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s랑 n은 평행할 수밖에 없고 맞죠?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n과 s가 이제 평행할 수밖에 없는데 음? s라는 것은 또 당연히 이제 알파에 지금 품겨 있잖아요. 검은 색깔 알파에 맞아요? 이 기호를 보시면 S라는 것은 알파의 부분집합이니까 S라는 것은 알파 평면에 지금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파에서 M과 L이 P점을 지나는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M과 L이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는데 P점을 지나는 게 S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S랑 L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S라는 것은 알파에 들어가지만 L이라는 것은 감마에 들어가지가 않죠. 다시 S라는 것이 우리 교선이라서 감마에 들어가요, 얘가. S라는 것이 감마에 들어가지만
아까 전에 있었던 이 L이라는 것은 꼬인위치이기 때문에 감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동일 평면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S랑 L은 결코 같은 직선이 될 수가 없고, 그럼 평행선에서 P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같지가 않다면 이 S라는 직선은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M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점에서요? 평행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평행선은 오공준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을 제가 Q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알파상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임으로 L하고 M은 어떤 Q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4랑 정리3을 썼고, 이제 Q점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평면을 다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는 평면을 지금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M과 N으로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바닥에 있는 M과 N으로 평면을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M과 N으로 평면을 만들 건데, 이 Q라는 점은 M 위에 있죠. 그래서 Q라는 점과 N으로 생성한 것, Q라는 점과 N이라는 직선으로 생성한 평면이나 MN으로 생성한 평면이나 똑같은 평면이 돼버리죠. 밑에서 보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Q가 M에 속하기 때문이죠. 근데 QN은 결국은 Q라는 점이 Q라는 점으로 가지 말고 아까 우리 정리3의 결과에 의한 이 S하고 N이 평행하다는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S하고 N이 평행하니까 일단 평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S랑 보이시죠? 여기 있는 사실 때문에 S랑 N으로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평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 P라는 점이 S에 있어요. S 위에 있어요. 공유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좀 헷갈렸네요. P가 아니고 Q입니다. Q. 따라오십니까? Q라는 점이 당연히 S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SN으로 만들든 QN으로 만들든 평면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결국 MN 평면이나 SN 평면이나 다 똑같으니까 MNS는 전부 다 동일 평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이제 다 끝나갑니다. MN 평면 상에서 되겠습니까? 일단 N이라는 직선이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우리가 Q점을 공유하고 있고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한번 해보시라고. 됐죠? MN이라는 평면 안에서 바닥 평면입니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Q점을 공유하는 S라는 파란 직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MNS는 다 동일 평면입니다. 그래서 Q점을 지나고 있고 또 M이라는 직선 역시도 S를 지나고 있죠. 지금 Q를 지나고 있죠. 여기 M이라는 직선 검은색깔 직선이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NM은 지금 가정에 의해서 두 개가 평행하고 있고 그리고 N하고 S는 우리 정리 3의 결과로부터 N하고 S가 서로 평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보입니까? 따라서 또 지금 MN 평면에서 오공준에 의하면 평행선은 유일합니다. 즉 S하고 M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니까요. 그럼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S하고 M이 같다가 되는데 P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P라는 녀석이 당연히 S에 들어가지만 P라는 녀석이 M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정이 M과 L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P라는 점은 절대로 M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죠. 집합적으로 S하고 M이 같다라는 것은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P라는 점에 대해서는 S에 들어가지만 P는 M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는 모순인 거죠. 맞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세직선의 추이성까지 좀 간략하게 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